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부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흔히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미디어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근 미디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미디어 환경이 그만큼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사흘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예. 그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예. 여기서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자유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3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보수 정권 기간에 70위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 4년 연속 40위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의 언론 자유 국가임을 재확인받은 겁니다. 반면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조사한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조사 대상 46개 국가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총리님, 네. 그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의원님이 이 조사 자체가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신뢰도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 결국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역시 저는 이제 그 책임질 수 없는 가짜 뉴스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총리께서도 네. 지난 청문회에서 네.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허위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이 허위 정보와 모욕의 어떤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기존의 우리가 언론이라고 영역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데서는 비교적 자정 능력이 그렇죠, 있고 네. 지켜지는데 네. 지금 뭐 1인 미디어 등 그렇죠. 소셜 미디어 쪽에 이런 미디어들이 워낙 네. 통제 없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 나라마다 여러 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우리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워낙 우리는 또 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자칫 접근하면 또 정부가 나서거나 이래버리면 그런 여러 가지 반발을 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제도적으로 몇 가지 말하자면 조금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 처벌이라는 게 무슨 형사처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국민들의 그런 뭐랄까요 운동이라 할까요?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누구도 예. 침해할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이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이런 피해 구제하는 법안 지금 현재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역시 이제 뭐 법안은 국회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논의를 할 텐데 그럴 때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토론 과정에서 예. 여러 관련 자료와 그 현황에 대해서 내라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거두절미하고 먼저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언론입니까 아닙니까? 일부 언론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털은 뉴스의 편집이라든지 배치, 추천을 통해서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장님, 포털 뉴스 편집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이 좀 담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 책임성 또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추천의 투명성이라거나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포털은 책임성의 면에서 굉장히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고 수익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포털이든 언론 기업이든 간에 이윤 추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윤 추구와 더불어서 영향력을 갖는 매체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임성 또한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제 포털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도 포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선정적인 낚시성 제목 장사야만 이제 골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의 터치수, 크리스 경쟁 이런 거죠. 이게 기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필터링해서 제공하는 맞춤 뉴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면은 결국 다양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결국 확증 편향에 빠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론의 어떤 양극화 그리고 이른바 이제 탈진실 현상 이게 사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기능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연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의 이제 포털이 좌우하는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미디어 생태계 정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총리님께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회에 예. 다양한 포털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런 각계 개별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예. 그와 못지않게 회사들의 자율규범을 좀 체계화하고 정비화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지도랄까 행정적인 지원 업무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자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자율적인 어떤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차라리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 기능을 폐지하고 단순 검색을 통한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런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포털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법제로 강제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그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 제도들을 이 포털에서도 직접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은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려면은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는 문해력, 다시 말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관별로 사업이 좀 분절되어 있고요. 연계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들 간에 충분한 협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통위 산하에 시청자 미디어 대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이제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이제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육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디지털 정보 문해력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정보 파악 교육을 받은 비율은 OECD 평균 이하고요.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은 말 그대로 바닥 수준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고 IT 강국이라고 자평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예, 이걸 개선하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미디어 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저희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제 예. 교과목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다만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의 그 보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방통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이제 미디어 교육 지원 법을 국회에서 이제 빠르게 논의해 주시면 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앞서 많은 기관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 부처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그 학생이든 아니면 이제 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 노인들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에게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제 접근성도 높게 그리고 컨텐츠도 풍부하게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정부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뭐 특정 교과가 아니라도 지금은 현재도 국어나 사회 정보 과목에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여러 과목에서도 그런 미디어에 대한 비판의식이라든가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교육 과정 내에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미디어 교육 제도화는 사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재 초중고 학교가 한 11,7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단순히 학교마다 한 명의 미디어 담당 교사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한 10,000명 정도가 넘는 교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전국 대학에 많은 미디어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교직 이수를 해서 미디어 교사로 진출한다면은 부족한 교사 인력 해결은 물론이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의미는 그 취지는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교사로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정식 교사로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정부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교육위원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고 계시다고 하셨듯이 네네. 최근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방통위와 문체부와 교육부가 각각의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또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어떤 소모적인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 계획도 세우고 1년 단위로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부처 간에 해마다 이제 세워가면서 좀 더 실제로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요. 예. 그렇게 이제 국회에도 의견을 좀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아마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좀 더 제안을 드리는 게요. 이게 이제 정부 기구로 하면은 좀 정책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민간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요. 위원도 한 절반 정도는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국회에서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 부처만으로 국한해서 역할을 할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 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부처 다른 부처 장관들하고도 또 협의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진지한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OTT 산업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아실 테고요. 우선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외국계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5년간 한 7,700억 원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도 한 5,500억 원을 이렇게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대표적인 국내 OTT라고 할 수 있는 TVN과 웨이브 모두 합쳐도 한 2,200억 원 정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투자액이. 장관님, 외국계 자본의 콘텐츠 제작비를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콘텐츠 하청 기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문화주권까지 침해받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해외 이런 OTT 업체들이 국내 이제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은 또 일측면 국내 OTT 업체들이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국내 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워낙 또 저작권이라든가 과도한 이런 포괄적 점유 이런 것 때문에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저작권자들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OTT 업체를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해서는 한 300억 정도 국내 OTT 업체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예산으로는 콘텐츠 제작 지원, 그다음에 인력 양성 등의 정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외국계 플랫폼 사용하면은 우리 한류가 뻗어나가는데 장점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같지만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귀속될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단되고 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국무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그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그에 합당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 표에서 보듯이 지난해 구글은 우리나라의 매출액 2,20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뭐 추정컨대 한 6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글이 낸 법인세는 96억 원에 그칩니다. 네이버의 5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거 터무니없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7 국가들과 또 우리 대통령에게서 초청받은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정상들께서도 예. 야, 이거는 도저히 곤란하지 않냐. 예. 그래서 약 15% 가까이의 예. 어떤 최저 한세를 물게 하자라는 이런 예. 제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그 법안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플랫폼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 IT 업계 전체에 또 해당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면서 최소한 그 이익을 벌어가는 그 국가에 기여하는 건 너무 적다라는 건 의원님 문제점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다행히도 이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어떤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세주권을 확립하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도 조세주권 차원에서라도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조세주권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주권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보주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들끼리 협의해서 조속한 신뢰에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한 20년간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너무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규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응방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론에 대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영방송 경영진과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참여하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 총리님 누구 말씀이신지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 되시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1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근거 없는 영향력 행사, 이거 근절하기 위해서 좀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도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쭉 행사해 보니까 이게 여야가 입장만 바뀌면 항상 또 말씀이 달라져서 저도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공영방송의 지위라든가 위치 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부단히 계속돼야 되고 그 점에서는 지금 저는 국민 참여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그 선택의 과정에서
더 많은 중립적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도 알겠는데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 참고로요, 제가 그 법안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저는 이제 인구 통제학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재화 과제가 아니고요.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정책 독립은 보장하되 책임은 훨씬 무겁게 매기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우선 그 아까 국민 수기 과정의 선발 과정이 마치 그 미국의 배심원 제도. 네, 맞습니다. 예, 누구나든지 배심원 기회도 주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맞습니다. 자기가 그런 토론을 어떤 대표성을 가지게 한다는 의원님의 어떤 그런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렇게 해서 객관적 중립성이 확보가 된다면 또 공영방송의 위상에 선다면 의원님도 이제 그 다음 걱정 어떤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이런 일들은 적어도 한 단계 넘어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대합니다. 예, 진지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정말 시급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